중국이 이재명 대통령과 시진핑 국가주석의 정상회담을 관계 복원의 분기점으로 평가했습니다. 관영 매체들은 선언이 아니라 실행 단계에 들어갔다고 분석했는데요. 이 대통령의 상하이 방문에도 주목하고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배삼진 특파원입니다. 이재명 대통령과 시진핑 국가주석의 정상회담 소식을 일면에 배치한 중국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 주요 관영 매체들 역시 한중 정상회담을 일면 머릿기사로 다루며 이번 만남이 관계 복원 선언에 그치지 않고 실행 단계에 들어갔다고 평가했습니다. 신화통신은 시진핑 주석이 회담에서 한중이 화합을 귀하게 여기고 남과 어울리면서도 맹종하지 않는다는 뜻의 이화 위기 화의부동을 언급한 점을 비중 있게 다뤘습니다. 중국 매체들은 이 표현을 갈등을 관리하면서 협력을 병행하겠다는 원칙으로 해석하며 양국 정상이 관계 안정에 강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짚었습니다. 환구 15도 사설에서 한중이 실질적 협력의 새로운 출발점에 섰다고 강조했습니다. 短短2个月，我们2次见面，实现互访，这体现了双方对中韩关系的高度重视。 중국 매체들은 또 시 주석이 회담에서 한중 양국은 일본 침략에 맞서 싸운 공통의 역사를 갖고 있다고 언급한 부분에도 주목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이재명 대통령이 상하이로 이동해 대한민국 임시정부 청사를 방문하는 것에도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상하이 해방일보와 신민만보 등은 이 일정을 한중 간 역사인식을 공유하는 상징성이 강한 정치적 행보로 해석했습니다. 일본 방문을 앞둔 시점에서 역사 문제를 통해 일본의 정치적 메시지를 전달하려는 의도가 담겼다는 겁니다. 所以他去那边呢，表示他传承这种大韩民国的一个法统啊，一个历史啊，这个是一个韩国总统取得政治上正当性一个很重要的一个仪式啊。 중국 내부에서는 이번 정상회담과 상하이 일정이 맞물리며 한중 관계가 공통인식을 바탕으로 다시 작동하기 시작했다는 신호로 받아들이는 분위기입니다. 베이징의 사람뉴스TV 배삼진입니다. 네, 전해드린 것처럼 중국을 국빈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이 상하이에 도착했습니다. 네, 오늘은 천지닝 상하이시 당서기와 만찬을 함께합니다. 네, 앞서 잠시 전해드리려고 했었던 상하이 현지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소식 들어보겠습니다. 이다연 기자 나와주시죠. 네, 상하이 프레스센터에 나와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중국의 경제 중심지인 이곳 상하이에서 남은 방중 일정을 이어갑니다. 상하이에서의 첫 번째 일정은 차기 국가주석 후보군으로 거론되기도 하는 천지닝 상하이시 당서기와 만찬입니다. 상하이와 한국 간 지방정부 교류, 독립운동 사적지 보존에 관한 대화가 오갈 것으로 관측됩니다. 상하이가 중국의 경제 중심지인 만큼 내일 경제 관련 일정도 진행하는데요. 이 대통령은 우선 상하이에서 열리는 한중 벤처 스타트업 서밋을 둘러볼 예정입니다. 청와대는 한중 양국의 청년 창업가들과 교류하면서 벤처 스타트업 분야를 한중 협력의 새로운 축으로 만들어 나가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고 취지를 설명한 바 있습니다. 이후 이 대통령은 상하이 대한민국 임시정부 청사를 방문하는 것을 마지막으로 3박 4일의 방중 일정에 마침표를 찍습니다. 네, 상하이로 출발하기에 앞서 이 대통령이 중국 국가 서열 2, 3위 인사들을 연달아 만났다고요. 이 소식도 자세히 전해주시죠. 그렇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중국 서열 2위, 3위 인사를 연달아 만나면서 베이징에서의 일정을 마무리했습니다. 한중 정상회담에 이어서 중국 측 핵심 인사들과 접촉면을 넓히면서 우호적 관계를 공고히 하는 모습입니다. 우선 이 대통령은 중국의 경제사령탑이자 서열 2위로 평가되는 리창 총리를 접견하고 오찬을 함께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세 번째로 만나게 됐다, 가까운 친구처럼 여겨진다고 친근감을 나타내면서 리창 총리와의 접견을 시작했는데요. 양측은 한반도와 동북아 지역의 평화와 안정이 중요하다는 데 공감했고 소통을 강화하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또 선순환적 경제협력 모델을 구축해 나가기로 하는 등 어제 한중 정상회담을 통해서도 공식화됐던 한중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에 대한 의지를 재확인하기도 했습니다. 비공개로 진행된 면담과 오찬에서 이 대통령은 외교 채널뿐 아니라 안보 국방 분야에서도 필요한 교류와 소통을 이어가자고 제안했다고 강유정 청와대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에서 전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모두 발언에서는 한중 관계 발전을 되돌릴 수 없는 시대적 흐름으로 공고히 하려고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리창 총리는 두 나라 정상 간의 전략적인 지도하에 양국 관계가 새로운 면모를 보이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이에 앞서 이 대통령은 중국의 국회의장격인 자오러지 전인대 상무위원장과도 면담했습니다. 이 자리에서는 한중 관계 발전을 위해선 정부 간 정치적 신뢰 그리고 국민 사이의 우호적 신뢰가 중요하다는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이 대통령은 자오 위원장에게 이른 시일 내 방한해달라고 요청했고 특히 판다 한 쌍을 추가로 대여하는 것도 검토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두 사람은 독립운동 사적지 보존을 포함한 역사 분야 협력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지금까지 상하이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중국을 국빈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은 시진핑 국가주석과 여러 현안을 놓고 90분간 머리를 맞댔습니다. 한반도 평화에 있어 중국의 건설적인 역할 의지를 확인하고 서해 구조물 문제에 있어서도 건설적 협의를 해나가기로 했습니다. 베이징에서 성승환 기자입니다. 경주에 이은 베이징 한중 정상회담의 시작을 알린 공식 환영식, 국빈 방문의 격에 맞춰 각별한 예우 속에 진행됐습니다. 예포 21발이 발사된 가운데 시진핑 주석의 영접을 받은 이재명 대통령은 의장대를 사열하고 어린아이들의 환호 속에 정상회담에 들어갔습니다. 90분간 진행된 회담에서 두 정상은 양국 관계 전면 복원을 평가하면서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가 발전해야 한다는 데 뜻을 같이 했습니다. 특히 한반도 평화를 위한 중국의 건설적 역할 수행 의지를 확인하는 등 북한을 대화의 장으로 이끌 방안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눴습니다. 한반도 평화를 위해 실현 가능한 대안을 함께 모색하겠습니다. 번영과 성장의 기본적 토대인 평화에 양국이 공동 기여할 수 있도록 해야겠습니다. 中韩在维护地区和平、促进全球发展方面负有重要责任，有广泛利益交集。 양국 민감 사안인 서해 구조물 문제에 있어서도 건설적 협의를 이어나가고 중국 측의 불법 조업에 대한 어민 계도와 단속 강화를 당부했습니다. 서해는 현재 경계가 확정되지 않은 만큼 자제와 책임 있는 행동이 중요하다는 공감대 하에 2026년 내에 차관급 해양경제획정 공식회담을 개최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위 실장은 정상회담에서 핵잠에 대한 우리의 입장 설명과 함께 혐한 협중 정서에 대한 공동 노력 등 폭넓은 의제가 논의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청와대는 이번 회담을 통해 한중 간 정치적 신뢰와 우호 정서 기반을 공고히 했다고 평가했습니다. 양 정상이 한중 관계 전면 복원에 맞춰 매년 만남을 이어가자는 데 공감대를 형성한 만큼 한중 관계가 새 국면을 맞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베이징에서 연합뉴스TV 성수환입니다. 한중 정상은 이번 회담에서 북한과의 대화 재개가 중요하다는 데 공감했습니다. 한반도 긴장 완화와 평화 구축을 위해 창의적인 방안을 계속 모색해 나가기로 했는데요. 회담에서 시진핑 주석이 항일이라는 양국의 역사적 공통점을 강조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지성림 기자입니다. 한중 정상은 한반도 평화와 안정이 양국 공동이익이라는 인식을 재확인했습니다. 유성락 국가안보실장은 특히 남북 대화를 비롯한 한반도 현안을 위해 중국이 건설적인 역할을 수행할 의지를 확인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양국은 북한과의 대화 재개 중요성을 확인하고 한반도의 긴장 완화와 평화 구축을 위한 창의적인 방안들을 지속 모색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또한 한중은 외교안보 당국을 포함한 다양한 분야에서 전략적 대화 채널을 복원하고 이를 통해 양국 간 정치적 신뢰를 튼튼히 하기로 했습니다. 양국 국방 당국 간에도 소통과 교류를 확대해가면서 상호 신뢰를 증진하고 영내 평화와 안정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도입 목표와 관련해서는 중국 측에 우리 입장을 충분히 설명했다며 특별히 문제가 있지는 않았다고 위 실장은 설명했습니다. 한편 중국 측 발표문에 따르면 시진핑 주석은 회담에서 80여 년 전 중한 양국은 큰 민족적 희생으로 일본 군국주의 항전 승리를 얻어냈다고 말했습니다. 한국과의 회담에서 제3국인 일본을 거론하며 항일이란 역사적 공통점을 부각한 것은 대만 문제를 둘러싼 중일 갈등 상황에서
한국의 지지를 얻어내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반면 우리 측은 일본을 직접 언급하지 않고 국권 회복을 위해 힘을 합쳤던 공동의 역사적인 기억이라는 표현으로 순화했습니다. 연합뉴스TV 지성림입니다. 중국을 국빈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이 베이징에서 열린 한중 비즈니스 포럼에 참석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양국 기업인들을 천만금보다 귀한 이웃이라며 외교적 갈등 속에서도 교류를 멈추지 않았던 고려시대 병란도 정신을 꺼냈는데요. 그러면서 새로운 경제협력에 배를 띄우자고 역설했습니다. 장보경 기자입니다. 양국 기업인 600명이 참석한 한중 비즈니스 포럼. 기조연설에 나선 이재명 대통령은 이사갈 수 없는 이웃이란 시진핑 주석의 말을 인용하며 한중 간 민간 경제 교류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좋은 이웃은 천만금을 주고서라도 얻을 수 없을 만큼 귀하다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바로 그 천만금보다 귀한 서로의 이웃입니다. 고려시대 국제무역항이었던 병란도도 화두에 올렸습니다. 외교적 갈등 시기에도 경제와 문화 교류만큼은 끊기지 않았던 역사를 언급하며 병란도 정신으로 글로벌 공급망 위기와 경제 통상 환경의 변화를 함께 돌파하자고 제안한 겁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한중 협력에 배를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협력의 양대 축으로는 제조업과 서비스, 콘텐츠 산업을 제시했습니다. 특히 글로벌 경제 통상 환경을 보면 기술이 빠르게 방향을 바꾸고 공급망 예측도 어려워졌다며 과거의 관행에서 벗어나 새로운 항로를 찾아야 할 때라고 강조했습니다. 인공지능 같은 미래기술 협력과 문화산업 교류로 현재 3천억 달러 수준에 정체된 한중 교역액의 새 돌파구를 찾자는 제안입니다. 한중은 예를 든다면 같은 바다를 같은 방향을 향해 함께 항해하는 배와 같은 입장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이 대통령은 차이보다 공통점을 더 많이 찾아내야 한다며 이번 포럼이 한중 우호적 관계의 새로운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했습니다. 연합뉴스TV 장보경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중국 국빈 방문을 계기로 한국과 중국 경제인 600여 명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이를 계기로 소비재와 콘텐츠, 공급망 등에서 경제 협력을 본격화하기로 했습니다. 배진솔 기자의 보도입니다.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과 세계 1위 배터리 기업 중국 CATL의 정위친 회장이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CATL은 현재 현대차그룹의 중저가 전기차 모델의 배터리를 공급하고 있고 현대차, 기아는 각각 베이징과 옌청에 생산 공장을 운영하며 중국 시장을 공략하고 있습니다. 전기차 협력부터 중국 시장 확대까지 폭넓은 이야기가 오간 가운데 정의선 회장은 한중 관계 개선이 현대차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중국에서 판매량과 생산량을 늘려갈 계획이라고 기대를 표하기도 했습니다. 이번 행사는 2017년 12월 이후 8년여 만에 열린 한중 기업인 공식 행사입니다. 우리나라에선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최태원 SK그룹 회장, 구강모 LG그룹 회장 등 4대 그룹을 비롯해 400여 명의 주요 기업인들이 총출동했습니다. 중국 측에서도 가전, 전기차, 통신장비, 개인기업 등 200여 명의 주요 기업 총수들이 모였습니다. 한중 관계가 전면적으로 복원되는 아주 중요한 전환점에 있습니다. 두 나라를 대표하는 경제인들이 서로의 차이를 넘어서 좋은 성장의 실마리를 함께 찾아가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를 계기로 얼어붙었던 한중 관계가 조금씩 풀리며 양국 기업 간 총 9건의 양해각서가 체결됐습니다. 신세계그룹과 알리바바의 K팝과 K푸드 등 소비재 콘텐츠 협력과 공급망 분야 개발 협력입니다. 정부는 중국 거대 내수 시장에 우리 기업의 참여가 확대되기를 기대한다며 긴밀한 협조를 통해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연합뉴스TV 배진솔입니다.